그럼 여기서 이번 산불 피해와 진화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산불 현장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3월 23일 네. 산청군 그리고 하동군을 통합 지휘하는 네. 산불 통합 지휘센터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의 위치는 지리산 천왕봉 아래 중산이라는 마을이 있고요. 예. 그 아래 산청 양수발전소가 있는데 그곳이 산청군 시천면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동 그 옥종면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곳인데 네. 지금 산불은 이제 그쪽으로 확산되어 가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산으로 이미 지금 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이 가장 우려되어서 네. 산청을 다녀왔었습니다만 예. 직접 목격한 상황이 어땠어요? 첫째는 그 연무가 너무 자욱했고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시군들의 특징이 예. 지리산에서 뻗어나온 계곡과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역시 산청, 하동도 전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곳에 연기가 너무 자욱했고 그래서 그날은 헬기가 제대로 진화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이 연무가 가득 차 있었고요. 역시 재발화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 남부 지역 산들이 좀 얼마나 남아날 수 있을까? 지리산도 위협받는 상황이라서요. 왜 이렇게 지금 계속 확산이 되는 겁니까? 이 확산은 기후적 요소하고 그다음에 숲의 구조적 요소, 그다음에 지형적 요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후적 요소는 지금 남고 북저의 기상 상황으로 네. 이게 오래 가면서 강풍이 계속 부는데요. 예. 이 강풍의 방향이 동쪽과 동북쪽을 향해서 계속 불어옵니다. 그런데 또 이 방향, 이 바람의 방향이 계속 일정한 게 아니라 가다 또 순간순간 바뀌는 네. 이런 건조한 강풍이 오래 지속되었다. 건조한 강풍이 지금 계속 불고 있는데 더 특징적인 것은 밤에조차도 네. 건조한 강풍이 불고 있다. 밤이 되면 원래 기온이 낮아지고 습도가 올라가고 바람이 잦아집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례적으로 밤에도 태풍급 강풍이 불고 있다. 네. 이런 점이고요. 이제 두 번째 숲의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숲은 낙엽층이 20cm, 30cm, 40cm가 쌓여 있고 많은 잡목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조 강풍에 불을 맞으면 아주 화약꽃처럼 불이 타버린다. 네.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 그 지형적인 요소들은 앞에 예.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계곡, 경사도가 심한 참 지형들, 네. 그리고 이것에 진입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할 수 없는 임도가 숲속의 도로가 거의 갖춰져 있지 않다. 네. 그러니까 네. 기후적인 요소와 지형적인 요소 두 가지를 다 짚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울진 같은 경우는 진화율이 한때 98%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뒷걸음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의성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진화율이 올라갔다가 또 저기 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진도 그렇고요. 예. 이 그 울주죠, 울주. 네. 예. 이 그 산불 현장에서 있어 보면 진화율이 높아졌다. 진화율이 어느 정도냐?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풍이 계속 불게 되면 다시 재발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재발화를 통해서 산불이 확산이 되는데 분명히 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산불이 확산되고 네. 또 비화 현상들이 막 발생해서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불이 발생한다. 비화 현상이란 건 어떤 겁니까? 예, 말 그대로 산불이 나면 뜨겁게 이렇게 타오르면서 네.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승 기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상승 기류를 타고 이 불씨들이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공중에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불씨들이 이곳저곳으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2002년 청양 산불에서 나타난 것은 네. 장장 2km 이상을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번 울주 산청 그리고 의성 산불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1km 이상, 2km 이상 날아간 그 불티들이 많았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부회장님께서는 2022년 울진 산불 당시에도 또 현장에 한 열흘 가까이 계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양상이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2022년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불탔던 울진 산불의 경우 역시 이때도 가장 큰 지금 산불과 공통점은
계속 그 강풍이 불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 강풍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었고 또 그리고 재발화와 비화가 계속되고 있었고 예. 이런 점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또 이제 다른 점들은 이쪽이 또 남쪽이다 보니까 이번 산불은 낮 기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이 낮 기온이 높은 점은 또 굉장히 또 이 그 불의 확산과 그 불의 크기 그리고 어떤 불의 깊이 같은 것들을 예.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울진 산불보다 지금 의성 산청 산불이 네. 훨씬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비춰지면서 예. 제가 산청에서 느꼈던 것은 이번 산불은 좀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요. 비가 만약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네.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더 갈까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아무래도 5mm 정도만 와준다고 해도 습도를 흠뻑 머금게 하는 정도는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땡볕이 내리쬐는 것보다는 훨씬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10mm 정도가 내려준다면 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에 왜 강원도 고성이나 이 네. 동해안 산불을 보면 주로 재산 피해가 많았지 인명 피해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인명 피해가 훨씬 많거든요. 이건 네. 왜 그렇습니까? 이번 산불이 또 과거의 사례 산불과 비슷한 사례를 찾으라고 한다면 2019년 4월 4일 저녁 7시경에 있었던 속초 산불과 비슷합니다. 네. 네. 자, 첫째는 강풍이 매우 세게 불고 있었는데 우리 숲은 갈수록 연료 물질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연료 물질이요? 연료 물질, 바꿔 말하면 낙엽층과 잡목들이 예. 그 사이에 낙엽이 쌓이고 그 사이에 또 잡목들이 우거지기 때문에 연료 물질이 더 이렇게 많아진다는 얘기는 네. 불길이 훨씬 세진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매우 이례적인 것은 밤인데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밤인데도 불구하고 강풍이 수그러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예. 강풍이 태풍급 강풍이 불었습니다. 2019년 4월 4일에 있었던 속초 산불은 예. 어느 정도 강풍이 불다가 바람 방향이 바꿔지고 멈춰서 네. 그나마 속초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예. 이번에는 바람이 끝까지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점이 큰 피해를 키웠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진단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산불학회 회장도 맡으시고 지금은 재난관리학회 부회장 지금 맡고 그렇습니다. 계신데 재난관리 차원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대피소에서 긴 밤을 보내셔야 되거든요. 네. 혹시 좀 당부하시고 싶은 점. 네. 이번 산청, 의성 등의 산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피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첫째는 불이 이렇게 왔을 때 대피하는 게 아니라 네.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일단 대피를 해야 된다는 예.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확산의 속도가 빠르고 또 재발화가 막 되고 비화가 되기 때문에 일단 대피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노약자분들을 꼭 모시고 대피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마을별로 경로당에서 공동 생활을 많이 하셔요. 네. 마을별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매일 모여서 이렇게 네. 함께 환담을 나누면서 희노애락을 이렇게 나누시는데요. 이 마을 경로당 공동체에 이런 산불 같은 것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를 함께하는 공동체, 대피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마을에는 이장님도 계시고 네. 많은 그 리더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과 함께 대피를 하는데 이때 대피를 어디로 할 것이냐 예.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어디로 해야 됩니까? 방금 앵커께서 이 프로그램 시작하시기 전에 계속 어디로 대피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기초 지자체별로 섬세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산불 현장에서 보면 대피를 했는데 가축들을 그대로 놔두고 와가지고 개, 고양이, 예. 염소, 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대피할 때 가축들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그냥 가축들의 그 우리를 문을 열어놓고 대피를 해라. 네. 그래야 가축들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 가축들을 모으더라도 그런데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문제가 있다. 예. 이런 점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네. 대피할 때 가스 같은 것도 잘 잠그고 그럼 불에 탈 수 있는 것들 특히 문을 잘 닫히고 대피를 해야 됩니다. 불티가 네. 방 안으로 날아들어서 가옥 화재를 예. 집 화재를 일으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그 대피에 대한 구체적 새로운 매뉴얼 같은 것들을 네. 잘 마을 공동체, 마을 경로당, 예. 마을 회관 단위로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기후 변화 여건, 그에 따라서 산불의 양상도 달라졌으니 대피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특히 그렇습니다. 불티가 날릴 때는 문을 꼭 닫고 그렇습니다. 대피를 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자동차 문도 꼭 닫혀놓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차문을 문. 혹시라도 네. 열어놓고 가면 예. 안 되지 않습니까? 대피를 할 때. 예. 그래서 차를 지진 때 우리가 주차한 것처럼 가장자리에 주차하는데 꼭 문을 닫혀놓고 키를 꽂아놓고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현철 부회장과의 대담은 잠시 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